네, 2023년 3월 9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요약만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좀 늦게까지 정규 방송을 좀 연장하면서 6시에 정규 방송을 마쳤는데 이제 뭐 시간도 끝난 시간이라 저녁 시간이라 좀 빨리 요약해서 진행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일단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요. 거의 역대급 만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역대급이었냐? 재미없는 만기일로 역대급이었네요. 장중에도 오늘 아침에 괜히 쓸데없이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어제 파월의장 하원 연설하고 뭐 베이지북 공개나 뭐 이런저런 지표 발표들, 어제 소위 짭비농이라고 하는 민간 고용 지표 발표 등등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해 나가면서 나스닥이 좀 생각보다 강하게 마감하면서 우리가 괜한 갭을 띄웠어요. 원래는 준비된 거는 하락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계속 현금 확보를 먼저 많이 해놓고 그랬던 건데, 여기 구간을 이탈해서 출발하면은 좀 많이 내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개인들이 상당히 위에다가 옵션물을 좀 파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야간 선물도 많이 오히려 올라가고, 그래서 갭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고점이었죠. 예, 저항대를 명확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 70%의 확률로 나스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우리는 밑에서 빌빌대고 오히려 원웨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원웨이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여기 한 70% 확률이다. 그런데 나스닥이 강하다면은 우리는 갭 띄어서 올라가겠지만 바로 상단부 저항 317 정도에 있는 저항을 맞고 떨어질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 그 상황이 거의 연출이 된 겁니다. 갭 띄어가지고 막히고 그냥 내리 꽂은 거예요. 내리 꽂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던 게, 마지막 10분을 남겨두기 전까지는 사실 뭐 계속 오랜 기간 동안 횡보 우하향을 하면서 풀이만 죽이는, 옵션 풀이만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막판에 이제 10분 남기고 급락을 하면서 오히려 더 종가 베팅의 종가의 동시호가에 크게 움직이는 코스피 200이 마지막 동시호가 싸움으로 보통 가잖아요, 만기일은. 그 게임이 더 없어졌습니다. 먹을 게 전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200도 종가에 겨우 요거 움직이는 모습.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동시호가 베팅을 하는 만기 베팅 개념으로는 올꽝이었습니다. 올꽝. 예, 올꽝. 모든 옵션 포지션, 모든 그 행사가가 다 꽝이었습니다. 뭐 315 푸시든 315 콜이든 312.5 콜이든 푸시든 317.5 콜이든 푸시든 종가 대비 다 꽝. 즉 꽝이라는 게 뭐 제로로 만들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제로로 만들지 않은 내재 가치를 갖는 옵션 상품에 대해서도, 행사가에 대해서도, 옵션 종목에 대해서도 거의 수익이나 손실이 거의 미미한, 거의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태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 뭐 들어가기 전에가,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가 313.81이었고 313.81이었고 마친 게 314.04니까 그럴만하죠. 변화가 없잖아요. 원래 네마뉴엔 할 때는 이런 게 보통 한 2.5포인트씩 막 뚝뚝 움직이고, 뭐 못해도 1, 2포인트 이상씩은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뭐 1년에 4번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아주 움직임이 없는 모습. 미리 그게 나와야 될 게 막판에 다 나와서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생반에서도 사실 이거를 밑에 밀리는 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315풋을 준비하고 있다가 먼저 밀어버리니까 에이씨 그냥 못해버린 겁니다. 가격이 안 떨어져서, 옵션 가격이 안 떨어져서. 예, 그래서 별로 먹을 게 없다라는 판단에 체결 안 시키고 안 했습니다. 못했죠. 안 했다기보다는 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변동성이 없었으면은 좀 재미를 봤을 수도 있어요. 결과가 여기까지 내릴 거였다고 하면은, 그죠? 이렇게 좀 재미를 봤겠죠. 그렇게 된다면 한 2배, 3배 나왔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뭐 올꽝인 장세였고, 올꽝. 뭐 굳이 뭐 이 장중에 이제 315풋 정도만 시세를 조금 주는 듯한 정도? 근데 만기일 치고는 그 움직임 폭도 아주 적었습니다. 오히려 위클리 옵션 만기가 훨씬 더 움직임이 클 정도로, 위클리 만기 때가 더 강할 정도로 밋밋한 상태였고요. 일단 결과를, 이제 토탈 결과를 좀 추정을 해보자면 이렇게 투자 주체별로, 좀 주요 투자 주체별로 제가 여기 추정치를 좀 올려드려 봤는데,
좀 눈에 띄는 모습이 이 보험이네요. 보험. 예. 보험이 우리가 보통 이제 외국인 개인 금융 투자가 이렇게 세 개의 투자 주체를 보통 보는데 오늘 요 세 개만을 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제로섬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어디서 많이 잃었는데 이 세 개는 아니네. 개인들이 생각보다 선방했고 옵션에서 그럼 나머지는 누가 잃었지 살펴보다가 보니까 투심과 보험이 선물 옵션 토탈 결과로 좀 많이 잃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이 특히나 오로지 선물에서 730억 정도를 손실을 봤는데 굉장히 어떤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3월물에다가 굉장히 상반 배팅을 끝까지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3월물 청산을 한 다음에 6월물을 배팅해서 어느 정도 해지를 하긴 했어요. 6월물로 150억 정도를 해지했더라고요. 롤오버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3월물 자체는 손실 처리를 했고 730억 손실 처리를 했고 나머지는 이제 6월물로 넘어가거나 뭐 해가지고 메꾸겠죠. 어쨌든 3월달에 보험이 자신감을 좀 보였는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남은 뭐 기타 금융, 기타 법인, 연기금 이런 것들은 뺐습니다. 굵직한 것들만 올려놨고요. 아무튼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보험사들이 우리 운용을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통은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은행이랑 보험은. 근데 이번에는 조금 선물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좀 베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하죠. 제가 계속 지금 현금 보유 베팅, 현금 보유를 말씀드린 다음에 지금 시간을 좀 끌고 있는 편인데 휩소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높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게 3월물이 이제 없어지는 3월물이라서 내일부터는 6월물로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 구간 이거 색깔 좀 바꿀까요? 네. 여기 구간을 휩소를 한번 줄 가능성을 일단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때까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나오고 만약에 시장이 강세로 전환된다면 얘를 돌파를 해야 돼요. 6월물로 치면 323포인트 정도 되는데 3월물로 쳤을 때는 321.5, 6월물로 쳤을 때는 323포인트 정도를 강하게 상향 돌파를 해서 이틀 정도 안착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보수적인 입장. 그리고 밑으로도 충분히 추세 하방에 맞게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계속 보수적인 입장으로 현금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온 다음에 휩소를 만들면 밑에서 기회를 만들거나 위에서 돌파해서 다시 정상적인 거래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야지. 안 그러면 어설픈 자리에서는 위험도가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을 좀 만들어두고 기존에 갖고 있는 것만 지금 유지한 채 지금 보고 있는데 좀 루즈한 시간이 좀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가 더 그랬죠. 현물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만간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으니까 조금만 인내해 주시고요. 마음을 급하게 먹을수록 보통은 손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좀 시장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나스닥이 막 하락으로 막 쭉쭉 터져요. 지금 현재 6시 3월 9일 목요일 6시 21분이 지나고 있는데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수급도 별로 안 좋았어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한번 폭격 우크라이나의 지역에 어떤 특정 지역에 또 러시아 폭격이 또 진행됐다고 하는 소식이 한 4시 정도에 들리면서 우리나라 언론에 외신 보도를 통해서 먼저 들리고 우리나라 보도에 한 4시 정도에 들렸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 종일 현물에 대해서 1조 원을 넘게 팔았죠. 종가까지 계속 팔아서 뭐 1조 2천억 정도를 파는 것도 좀 찝찝하기도 하고 원래 조 단위가 나오면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선물이든 현물이든 어떤 방향으로든 조 단위가 나온다 하면은 이건 보통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쌓이면 굉장히 시세가 흐름이 돌변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사실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왕 현금 들고 기다린 거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감사보고서 시즌이기도 하니까 한 다음 주 정도면은 정리할 거는 정리하셔야 되고 감사보고서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도 모르니까 그냥 뭐 거래소 말고 코스닥 쪽에서 좀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뉴질레 파마 같은 거 보시면은 막 미친듯이 내려가잖아요. 뭐 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불안한 낌새를 보인다 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흐름이 좀 불안하다 하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그냥 버리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상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디서 터질지 몰라가지고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정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최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라도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스려서 기회를 보고 다른 종목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도 어디선가 걸릴 위험이 있어요. 이게 바로 주식의 특징인데 그래서 보유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분산을 해놓는 이유가 그런 거죠. 어디서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자, 하여튼 최근 들어서 뭐 이런 뉴질의 파마 이런 뭐 대국민 문자주였던 전력이 있던 이런 종목들도 있고, 최근에 뭐 SD생명공학이나 뭐 국일제지, 뭐 노블 M&B 뭐 미친 듯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시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하여튼 요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 좀 늦어져서 이걸로 마치고,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TV 및 유튜브 라이브, 그 다음에 카톡방, 게신 카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공유 단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화면, 오른쪽 위에 화면에 있는 010-8719-2757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 말고 문자 주셔야 됩니다. 문자나 카톡. 그 다음에 유튜브 댓글에 써져 있는 주소로, 카톡 오픈 카톡방 주소로 문의 주시면 더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